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명식을 통해서 사람을 보아요 라는 제목입니다. 제 채널을 계속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채널하고 다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렸던 말씀들 중에 좀 뭐랄까요, 좀 신선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뭐 이를테면은 관성이 많으면 생각이 깊다 라던가요. 또는 그 시간이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뭐 예를 들어 이제 관성이 많으면 생각이 깊다라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주 팔자만 보고 어떻게 복잡한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심리를 갖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이 이렇게 강한 명식이 되면요, 우리가 이제 남의 인생이라고 이 명리 공부하실 때 보면은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안 됐다, 저 사람은 이 글자가 저거만 됐어도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어서 너무 아쉽네, 이제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이유가 있고요, 누구나 그 개개인이 하나의 거대한 우주이고 또 소중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관이 많다고 어이구 안 됐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일간이라는 유전자가 이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과연 대처를 했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이라는 거는요, 일간을 강하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일간을 강하게 억누르고 있다는 거는 내가 생각할 거리, 일감 또는 고뇌, 두려움이 많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일간을 제어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당연히 생각이라는 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 명리학 공부하시면서 야, 이 사람은 생각이 짧어, 인성이 없으니까 생각을 할 줄 몰라, 그럼 이런 분이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예술가가 되고 싶은데 될까요? 안 돼. 너는 인성이 없어서 그런 거 해도 소용없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 사주팔자를 사람으로 보신다면은 조금씩 가닥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관이 강하면은 나를 제어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관이라는 녀석이 치고 들어올 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생각과 행동에 있습니다. 이 행동을 저는 이제 식상이라고 표현 드릴 거고요, 생각이라는 거를 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싫어하죠. 싫어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지장간 속이라도 식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생각하기보다는 식상을 먼저 쓰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말이나 행동을 먼저 해버리고 싶은 게 맞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사주에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대단히 상식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결부시켜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자, 첫째, 관이라는 건 일간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는 유전자다. 그러면은 일간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언행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때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특히 어릴 때, 그리고 남자분 같으신 경우에는 말이 먼저 튀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이게 저는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명식을 보고 가끔 이제 날 받아서 낳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받아서 낳은 날짜에 나올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유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유전자의 아이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 경우에는 조부모님 거 보면은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전자고, 일간이라는 유전자는 내가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로 관성이 많으신 분들은 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에도 재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생각이 깊고요. 생각이 깊다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창작의 기운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창작한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일간별로 다를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음간이, 편간에 그게 좀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음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금일간이 있는데,
자, 정화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편관이. 당연히 힘들죠. 힘든 게 맞습니다. 일간을 강하게 극하니까요. 그리고 방금 전에 앞에서도 배웠죠? 강하게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으면은 일간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식상 아니면 인성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공적인 부분을 뜻하고 여기는 사적인 부분을 뜻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만 돼 있으면 공적으로는 내가 책임이 무겁고 스트레스가 중중하지만 집에 들어오면은 깔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시간에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시간에.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적에서 내가 아무리 웃어도 집에 들어와서 막 책임이 막중하고 무거우면은 괴로운 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이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나의 마음속을 뜻하잖아요. 시주가. 그럼 내가 마음이 편해야 삶도 편안한 법인데 아무리 내가 잘 되고 안 돼도 마음이 불편하면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배울 때는 월지하고 일지가 가장 세력이 강해가지고 맞아요. 그 얘기가 맞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사주팔자만 보고 이 사람 잘났네, 못났네, 귀하네, 천하네 이렇게 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주팔자를 보고 시대도 바뀌었으니까 사람으로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형태로 보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게 대단히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유, 이게 칠판이 깨끗하게 안 지워지네요. 네. 자, 갑신일주가 있는데 미월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시주가 무진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더울 때 태어났죠? 더울 때 태어났다라는 거는 특히 미월에 태어났다는 건 열정적이다. 네. 어떤 한 가지에 대단히 몰입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미중의 지장간에 있는 정화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드러지는 특징이 신금이 있는데 지장간 속에 경금이 있더란 말이죠. 편관이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시간이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무토 편제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네, 편제는 일간이 극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경금의 뿌리가 배우자궁 안에 들어가 있죠. 편관이. 그 일간이 대단히 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간목의 뿌리가 없죠. 물론 해묘미의 미 그리고 봄토양에 있다 한들 간목의 뿌리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근데 천간으로 경금이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근하면서 이 경금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때 시간을 보시면은 무토니까 토생금을 강하게 해주겠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드러나 있는 경우보다 이 경우에는 평소에는 뭐였어요? 편관이 아니라 편제였잖아요. 근데 무토로 인해서 경금이 대단히 강해져 버렸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또 차근히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하고 하나는 예상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괴로운 일이 나한테 확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전자와 후자 중에 무엇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주팔자를 논할 때 감정을 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자, 당연히 후자겠죠. 내가 경금이 있으면은 갑경충에 있으니까 차라리 이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토가 있게 되면은 경금이 아니라 무토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경금에 뿌리가 있는데 이게 올라왔을 때 뒤에서 확 치고 준비도 안 됐는데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음과 양의 이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음과 양의 이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거는요. 밤이 아주 깊어야지 해가 뜨는 거지 밤이 됐다고 바로 해가 뜨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밤 11시에도 해는 져 있지만 그때는 해가 뜨지 않잖아요. 밤이 아주 깊어서 이제 새벽 5시쯤이 될 때 해가 뜨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명식을 봤을 때 그게 깊은지 아니면 과정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지. 예를 들어서
미월, 미시에 태어났고 오화, 사화도 있어요. 사오미도 있는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름에 태어나면 발랄하다, 사교적이다, 막 이제 이렇게 통변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미월, 미시에 태어나신 분들이 정말 그렇게 사교적인지. 오히려 반대입니다. 마치 겨울생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왜? 여름이 너무 깊더란 말이죠. 화기운이 대단히 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월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밤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화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더울 때 태어난 건 맞지만 밤에 태어났죠? 그리고 사오미가 아니라 유금도 있죠? 그럼 화기운이 매우 깊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쪽은 화기운이 매우 깊기 때문에 오히려 수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생각이 깊다. 조용하다. 이쪽은 어떻겠습니까? 미월에 태어났는데 화기운이 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교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화의 성정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 채널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또 사람들이 나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즘 MBTI도 대단히 유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다면은 이제는 사주팔자도 단순히 기륭화복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한 사람의 심리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이 명리학 공부를 하실 때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 막 유치하게 편인 있으면 사기꾼이래요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편인 있으면 사기꾼인 게 아니고요. 이 편인이라는 거는 결국에 편관으로부터 나온 유전자거든요. 편관은 나에 대한 강한 무게예요. 나한테 짊어진 강한 무게로부터 편인이 나왔으면은 고뇌가 되겠죠. 고뇌, 괴로움, 고통, 깊은 생각.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고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엇나가면서 사기꾼이 되시는 분들도 덜어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예시를 드린 것처럼 편인이 있으면 사기꾼이래요. 이런 식의 아주 뭐랄까요? 좀 수준이 낮은 그런 접근은 안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는 현대사회고 우리가 또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를 활용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제가 적어드렸던 걸로 그런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갑신일주를 아까 예시로 드렸죠. 그리고 신, 미, 월, 그리고 무진, 네, 그리고 뭐 기묘 연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목기운이 제법 강해졌죠? 묘미 반합하고 있고 봄토가 있으니까. 그럼 나한테 희소성이 있는 게 신금이죠. 신금이면은 MBTI에서 T를 쓰겠죠. 이성적. 이성적입니다. 얘가 나한테 부족한 거니까 내가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묘미, 목기운이 강하죠. 이 목기운은 나한테 저면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저면으로 깔려 있으니까 목기운이 뭐예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고 좀 애기 같은 면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MBTI로 봤을 때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E일걸요? E? 네, E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금이라는 게 또 이성적이잖아요. 그러면은 F보다는 S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MBTI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이 저면으로 많이 깔려 있는 것하고 이 사람이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거, 희소해서. 근데 음양의 이치가 그런 거잖아요. 목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금기운을 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대단히 정확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면은 참 흥미로운 많은 또 값진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